Q&A 시간입니다. 먼저 내 안의 지혜로움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연말 배당 시즌에 현물을 매수를 하고 선물을 매도 진입해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선물이 배당금만큼 가격이 오른 이제 콘텐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콘텐코가 이루어져도 배당락이 지나면 다시 제 위치로 가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 있죠. 네. 그거는 기업이 갖고 있는 뭐 기계나 뭐 또는 생산 능력이나 무형 자산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데 갖고 있는 현금도 기업 가치를 구성하거든요. 근데 배당을 준다라는 거는 뭐냐면 요걸 떼서 주주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 가치는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배당을 주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연말에 배당이 다 거의 대부분 몰려 있으니까 연말 배당이 톡 떨어지고 나면은 그만큼 기업 가치가 톡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톡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만큼 떨어질 걸로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느냐면, 보통 이게 우리가 코스피 200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큰 종목 200 종목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코스피 종목, 코스피 지수하고 좀 다른데 제가 좀 전에 보니까 338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그 12월 달에 선물도 338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나 이런 거 가지고 만기하고 남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금리가 워낙 낮아서 그리고 만기도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338로 좀 비슷해요. 근데 배당은 12월 말에 나오고 이 12월 선물은 배당 전에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배당하고는 무관한, 그래서 이러는데 3월물 선물은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고 3월 달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배당 이벤트를 얘가 거치고 가요. 근데 이 3월물이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334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왜 12월물은 338이고 이 3월물은 334냐? 주가가 앞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왜? 중간에 배당이 나오면서 배당만큼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배당이 얼마 나올지 어떻게 알고 시장이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1% 조금 더, 삼성전자가 분기 배당을 하면서 삼성전자 뭐 연말 배당하는 것만큼 좀 줄어들고, 그래서 요게, 그리고 올해 실적이 다들 안 좋죠. 그래서 한 1% 초반 정도 배당이 나올 것 같다. 그러고 나면 기업 가치가 1% 조금 더 전반적으로 코스피 200 기업들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이 주식을 사면 배당 한 1% 조금 더 받고 기업 가치는 1% 정도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사고 12월물 선물 매도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배당 전에 끝나버리니까 3월물 선물을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338에 사고 현물을 334에 선물을 매도하면 배당 요만큼 받고 요만큼, 그러니까 주가가 이만큼 떨어지게 되니까 이만큼 주가는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실제로 그래요. 배당락이라고 하죠. 어제까지는 배당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배당 없다. 오늘 주식 사는 사람은 배당이 없다. 그러면 이제 배당락일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훅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데 떨어졌다고 곧바로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때문에 기업 가치가 떨어진 거는 곧바로 회복을 하더라고요. 곧바로. 뭐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 뭐 그 전날 미국 시장이 어땠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연말에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말 새로운 새해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1월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을 좀 많이 가져요. 그래서 배당을 갖고 그냥 나는 배당 받겠다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과거의 사례로 보면 그렇게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뭐 이거 이론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배당 받고 뭐 이쪽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가격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고배당 주식은 또 그렇지 않아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기업 가치 현저한 감소가 일어나죠. 이런 기업들은 또 떨어졌던 게 돌아오지 못하고 1월 내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또 고배당 주식들은 갖고 있는데 코스피 200 주식들은 돌아오는 경향을 갖고 있더라는 거, 그거 포인트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물 선물하고 3월물 선물의 가격 차이만큼이 시장이 생각하는 코스피 200의 배당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한 1% 정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사고 현물을 사고 3월물 선물 매도해 놓으면 이 지금 시장 예상하는 것만큼 배당이 나온다고 한다면 요만큼 내가 번 거죠. 요만큼의 배당으로 받고 그 다음에 배당 나길 이후에 이게 주가가 이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버는 게 없죠. 버는 게 없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배당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을 한다면 사실 3월물 선물의 적정 가격이 여기가 아니고 이보다 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당이 이만큼 나오고 주가가 이만큼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주가가 이만큼밖에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배당이 조금밖에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제 배당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 생각을 하면 이 3월물 선물을 적정 가격이 여기인데 지금 얘가 높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현물을 사고 얘를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배당 수익률을 몇 %로 예상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잡고 내가 볼 때 배당을 이만큼 줄 거다라는 내가 만약에 정보에 우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조그만한 이익을 더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배당 수익률 얻기는 그런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선물을 3월물 선물을 사면 가격이 배당락 이후에 현물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시 돌아간다고 치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물 선물을 사자라는 것이죠. 3월물 선물을 사면 배당락 지나고 난 다음에 톡 튀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 3월물 선물을 사자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3월물 선물 가격이 또 이상하게 높아지는 배당 전에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케이스로 내가 현물을 사고 3월물 선물을 매도를 하면 나는 배당은 이만큼 버는데 내가 여기서 입는 손실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당 이후에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3월물 선물이 가격이 막 올라오면서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콘텐고를 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선물 가격이 더 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떤 기대감 때문에 또는 뭐 연초 기대감 때문에 3월물 선물 가격이 쭉 올라와서 내가 생각하는 배당 수익률보다 이게 너무 작게 계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걸로 무엇인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겠죠. 네, 다음은 김선영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려면 ETF를 사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뭐 ETF, 그러니까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뭐 ETF, S&P 5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S&P 500 지수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 상품으로 선물 옵션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생 상품이라고 하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안 좋은 상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뭐 해지나 극히 단기적인 투자를 할 때나 필요한 것이고 네. 뭐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저는 발생 상품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한 가지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 뭐 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중에서 S&P 500을 추종한다. 뭐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S&P 500을 추종하고 S&P 500보다 조금 더 돈을 잘 벌리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액티브 펀드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펀드를 사시는 것 방법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수수료 산 거는 주식시장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S&P 500을 추종하는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 가면은 뭐 저기 스파이더 펀드나 몇 가지 뭐 유명한 펀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iShares에도 S&P 500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뱅가드 이런 데도 S&P 500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S&P 500 그 ETF들은 실제로 S&P 500 종목을 담아서 그게 이제 S&P 500 지수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국내에서도 이걸 이제 그 종목을 다 담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S&P 500하고 똑같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많이 투자하시게 되면 그 과세 아시죠? 과세도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에 투자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만 면세고 그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세금을 20% 그러니까 22%죠.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 20%에다가 그 10%포인트가 더 붙으니까 22% 세금을 내야 됩니다. 분리과세예요. 종합과세는 아닙니다. 근데 국내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슷한 상품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가 국내에 있다. 근데 뭐 500종목을 담아서 완전하게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파생 상품 형태로 해서 따라가는 이걸 이제 합성 ETF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런 ETF에 투자를 하시면 이거는 국내 상품이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게 비과세 한대가 지금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없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5천만 원이라고 비과세 한대가 올해부터 설정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똑같은 상품에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게 국내에 상장돼 있다고 한다면 굳이 미국의 상품에 투자하실 필요는 뭐 없겠죠. 근데 어쨌든 S&P 500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뭐 펀드를 하시든 ETF를 하시든 그게 ETF가 미국 ETF든 한국에 상장돼 있는 비슷하게 따라가는 ETF든 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그 ETF 상품들을 보면은 그 마지막에 괄호를 치고 H라고 써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환해지를 한다는 뭐 얘기인데 이 H가 들어있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 요 차이점과 뭐 수수료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좀 말씀해 주시죠. 성분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럴까요? Q&A 시간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 뒤에 이제 가로 열고 맞습니다. 그 해외 상품의 경우에는 가로 열고 H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환율의 변동을 이제 그 이 가격이 반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가령 뭐 S&P 500 주가 지수가 10%가 올랐어요. 근데 달러화 기준으로 10%가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원화가 똑같은 기간에 원화 가치가 10% 올라가서 이게 원화로 보면 S&P 500이 하나도 올라간 상태가 아닌 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뒤에 이제 H가 붙어 있는 거는 환율 무관하고 그냥 S&P 500이 10% 올라간 거를 그 가격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가의 이 상품의 가격이 10%가 올라가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게 뒤에 H가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치를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10% 올라갔는데 뭐 원화 환율로 이게 환율이 10% 떨어지면서 이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상품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한데 그 해외 주식에 장기로 투자한다고 보면 뭐 지금이야 환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해치되어 있는 게 좋겠네. S&P 500 주가 지수가 10% 올라갔는데 원화 환율 때문에 이거 나는 한 개도 번 거 없네. 또는 뭐 최근에 신문 기사들 보면 성악개미들 난리 났다. 테슬라 주가 올라가 봤자 환율 떨어져서 뭐 번 것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환율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환율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 어차피 뭐 샀다 팔았다가 하는데 이 환전하는데 수수료가 훨씬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고 내가 환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애초에 환율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환전 안 하시는 게 좋죠. 장기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가면 뭐 지금 같은 일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같이 주가 올라갔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가지고 내 주가 올라간 거 까먹었다 이런 일 발생하는 건 아니고 반대 일도 발생하겠죠. 주가가 떨어졌는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뭐 우리 그런 경우 한 번씩 보잖아요. 뭐 1997년에도 원화 환율 2,000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2008년에도 이제 이게 1,500원까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는데 환율이 한 30% 올라가지고 실제로 손실은 20%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팔아서 50% 떨어진 국내 주식을 사면 괜찮겠죠, 그죠? 굳이 뭐 지금처럼 해외 투자를 해서 환율에서 손해를 보는 이런 시기에 그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내가 시간이 있고 돈이 내 여윳돈이라고 한다면 해외 투자를 한 게 환해지 안 하고 한 게 좋은 효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되면 글로벌 주가 다 50%씩 떨어졌는데 나는 환율 때문에 20%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 그때 정리해서 달러 좀 팔아주고 뭐 세상에 시장에서 달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환율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달러 좀 팔아주시고 그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서 50% 떨어진 주식을 사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학개미들은 그 타이밍까지는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굳이 환율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것보다 뭐 환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더라고. 그 우리나라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외환위기 97년 외환위기 지나고 난 다음에 뭐 1,100원, 1,200원 요 선에서 뭐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900원까지 내려갔다가 1,500원 올라갔다가 뭐 왔다 갔다 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유리할 때 그 환율을 그 달러를 정리하고 원화로 바꾸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투자한다고 한다면 뭐 국내에서 해치된 걸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제가 ETF를 처음에 접했을 때 되게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ETF는 상품 앞에 그 자산운용사의 브랜드 네임 같은 게 붙지 않습니까? 뭐 코덱스, 킨덱스, 뭐 타이거, 아리랑 이런 것들 붙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거 왜 붙는 거고 이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상품마다 같은 지수를 같은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 앞에 붙는 이름에 따라서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붙는 이름은 그걸 운용을 해주는 자산 운용회사 이름이죠. 그래서 뭐 아리랑, 코덱스, 뭐 그 킨덱스는 아닌가? 킨세프, 코세프, 예, 킨덱스도 있네, 그죠? 킨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이래요. 이건 다 그 운영하는 회사가 자기 이제 브랜드를 넣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회사 앞에 있는 게 회사 이름이고 뒤에 있는 게 이 기초자산의 내용이 뒤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에 대해서 똑같은 하나의 회사만 존재를 하는 거 아니고 또 이 회사, 이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듯이 근데 우리가 뭐 이거 뭐 LED 텔레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LED라고 하는 상품의 내용이 그 ETF에도 뒤에 붙는 것이고 뭐 이게 LG 텔레비전이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텔레비전이다라는 게 앞에 붙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아리랑이다 코덱스다 뭐 킨덱스다 타이거다 이렇게 붙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회사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에 좀 차이가 있고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사고 파는 가격이 지금 딱 시장 가격인지 아니면 시장 가격이 조금 괴리가 일어나는 건지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도 보면 보통 한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돼요. 가령 S&P 500이다 그러면 한 개의 ETF만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건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이게 시간 지남에 따라서 순위가 역전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보통 그 수수료 차이에 의해서 순위가 뭐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그 ETF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 유동성,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게 갈수록 좀 예민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위 변동이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